전문 처리부터 하죠. 프린트는 다 갖고 왔어. 오늘 제보자들 4명. 제보자가 4명인데 죄송한데 미등원생 방승준 맞을까요? 아니에요. 혹시 김성훈. 김성훈이요? 네. 원래는 순준이지만 4번 할게요. 4번. 한 명만 부르는 게 은근히 있는데 2명 이상 부르는 것도 꽤 많아서 한 명만 모르는 것까지 다 풀면은 오늘도 진도를 못 나가는데 그러면 프린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프린트를 만들 수 없어서요. 진도를 좀 나가야 하는 관계로 2명 이상 부르면 하겠다. 그렇죠. 4번 3명이 부르는 초고난도 문제다. 요즘 2차 함수의 그래프가 핵심 하나는 솔드 함수 AB에 대하여 AB의 길을 해기고 그 똑같은 거랑 y는 1, y는 약간 올라간 거지. 약간 올라가서 만났는데 1이 더 길어졌죠.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나 줄입니다. 그리고 더 올라갔더니 2가 더 길어졌네요. 그렇게 될 때 그 L이 얼마냐? 그런 문제다. 모르겠을 거 아니야? 여기가 AB, 여기가 CD, 여기가 EF.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길이가 L, 요 길이가 L 플러스 1, 요 길이가 L 플러스 3이란 얘기예요. 당연히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써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대칭축이 언급이 안 됐지만 어차피 대칭축은 마음대로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런 문제의 대칭축은 문제를 편하게 푸는 게 좋으니까 Y축이다. 대칭축을 Y축으로 잡고 가시면 돼요. 축이가 이거 뭐야? 뭐야? 시리우스 뭔데? 씨. 앞에 있었네. 그러면 당연히 반반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2분의 L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B 좌표가 2분의 1, 팡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를 일단 쓰셔야 돼요. 2차 함수 fx는 x 뿔마 2분의 1을 인수로 갖는다. 그런 생각해야 되고요. 최고차 개수도 안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A에 x 플러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쓰고 A와 L을 찾아서 답을 내면 됩니다. 지금 목표는 L을 구하는 거죠. A는 L을 찾기 위해 도와주는 녀석이고, 그럼 당연히 요점 D는 요점 D 있죠? 몇 콤마 몇이에요? 몇 콤마 몇으로 써야 돼? 네? 칠판은 왜 봐? 문제를 봐야지. D는 몇 콤마 몇으로 써야 돼요? 2분의 L 플러스 네? 2분의 L 플러스 1? 2분의 L을 한꺼번에? 그렇지. 2분의 L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콤마 1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뭐 이게 이차함수 그래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돼. 대입을 해서 식 하나를 만들어요. 1은 A고 요 X 자리에 이걸 넣는 거예요. 선생님 죄송해요. 네. 다 왔어요? 송은이가 안 왔어요. 아니 성훈이 출구를 찍었는데 이거 어디예요? 에이펙스. 그래서 요걸 집어넣으면은 L이 되죠. L 더하기 2분의 1인 거죠. 얘는 L 빼기 2분의 1이고 L 빼기가 아니구나. 2분의 1 없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2분의 1인 거네. 이렇게 나름 괜찮은 식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도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요점 F의 좌표는 2분의 L 플러스 2분의 3, 4가 그런 얘기잖아요. 집어넣어주세요. 그러면은 함수값이 4고요. A는 A고 X에 2분의 L 더하기 2분의 3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은 L 더하기 2분의 3이 되겠죠. 이 식은 L이 없어지겠죠. 2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는 바처럼 A와 L에 관한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은 L이 보여지겠지요. 그러면은 A를 그냥 날리고 싶으니까 A를 이 상태에서 바로 나누면 됩니다. 나누기를 되는 거죠. 아래 거 나누기 위에 거 할게요. 그러면 4는 A 나가고 아래 거 나누기 위에 거 하나 했다. 얘를 분모했어야 되겠지. 뭐라? 출첵은 어디서 한 거야? 저 잘못 알았어요. 처음. 그래서 어디 갔어? 원래 에이펙스? 그래서 여기까지 물어왔어? 와우, 나랑 똑같은 행동을 했네. 온몸에 땀으로 떡칠을 했는데 너 지금 그런 상태 아니야? 한쪽 뭐해? 이 초고난도 문제를 푸는 와중이었으니까 괜찮아. 이 실력이면 중간부터 들어도 돼. 했고요.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은 3인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풀까? 얘를 넘기세요. 분분속걸 정리하지 마시고 얘를 넘기세요. 그러면 4L 플러스 2인 거지. 여기다가는 3을 곱해요. 저점 곱하기예요. 요거 나누기 요거 해서 3인 거예요. 그 다음에 3이랑 이거 곱하는 거예요. 분자를 3L 플러스 2분의 9 소리하는 거죠. 그럼 그냥 A 나와버렸죠? 넘기고 넘기면요 L은 2분의 5였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4명 보낸 사람 중에 3명입니다. 오답률이 75%라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초고난도 문제가 나왔죠. 아, 나만 모르는 게 아니구나. 저런 거는 원래 모르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식 세팅을 해서 좌표 세팅을 해서 대입을 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부터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말이죠. 그 다음 12번 2명. 근데 오늘 내일도 그렇고 다음 주도 클리닉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학원에서 겉으로 내비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볼 때는 거의 천재지변급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시간이 좀 남는다 싶으면은 한 명이 모르는 문제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어요.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도 여기로 아니요, 이 학원 오늘 이거 쓰는 시간만큼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아마 테스트 오답 교정도 못하고 집에 갈 수도 있어. 30분 더 쓰면 100만 원 줄 수 있거든. 그래서 테스트 5초기를 숙제로 낼까? 그런 생각 중이에요. 12번 자연수 n에 대하여 좋아하지 마. fx는 이차함수고 gx는 일차함수인데 둘 다 n을 갖고 있네요. 식에서 만나는 두 점이 a입니다. A와 B의 세수는 수행하는 10이다. 내점 AB 10을 표현한 상태들과 주심 이대도 하나에 가지고 해라. 그런 문제. 그러면은 이 그림이 구겨져 있으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려볼게요. 이거는 그 두 개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대칭축을 잡고 갈게. 원래 이제 이차함수만 그리면은 잘 필요가 없는데. 자, 이차함수는 대칭축이 y축인 아래로 블록이고 꼭지점이 0,n 제곱인데 gx는 y절편이 1이니까 자연수 n이라 했기 때문에 n 제곱 웬만하면 1보다 클 거 아니야? 요쯤에 1을 잡고 요쯤에 n 제곱 잡아주세요. 잠깐만. 직선과 두 점 만나게 되니까 조금 넓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요게 fx입니다. 그 다음에 gx는요 기울기가 2n 양수죠.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2n이니까 이런 식으로 자 약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요점이 둘이 생기긴 해야 되거든요. 보자. 근데 AB가 어딘지는 음배 어디 있으면 마음대로 잡으세요. 여가 A, 여가 B로 하시면 돼요. 손 내리시고요. 여가 C고 여가 D예요. 이런 사다리꼴이 생기죠.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66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66이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n을 구해라 그런 얘기죠. 직선식은 안 썼네. gx는 2nx 플러스 1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알파 베타의 x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연립이요. 그러면 x제곱 빼기 2nx 더하기 n제곱 빼기 1이죠. 이죠. n이 섞여 있어도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조사라고 했다. 인수분해 됩니다. n 플러스 n 마이너스 너무 쉬운 인수분해에 속합니다. 그래서 두 x 값은 n 플러스 1, n 빼기 1이죠. 그럼 당연히 n 빼기 1이 더 작으니까 요 라인이 n 빼기 1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결과에 따라서 C는 n 빼기 1, 빵이고 D는 n 플러스 1, 빵인 거예요.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됐으면 더 재밌었을 건데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핵 노잼이 돼버렸어요. 아무튼 그러면 점 A는 당연히 n 빼기 1, 이거 또는 이거 쓰면 되는데 어차피 똑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더 간단한 걸로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1차식에다가 대입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전개를 치면은 2n 제곱 빼기 2n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n 빼기 1, 2n 제곱 빼기 2n 더하기 1 찾았고 B도요. n 플러스 1, 여기에 x 자리에 n 플러스를 넣는 거라고요. 그럼 전개하면은 2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이렇게요. 그럼 뭐 사다리꼴의 윗변 높이 다 구했잖아. 윗변 아랫변 높이 그죠? 그럼 이제 식 만들어가지고 그 주어진 66 대응식 무치야. 넓이는 2분의 1에 높이는 2네. 윗변은 요 길인데 요 길이는 a y절편 아니겠습니까? 2n 제곱 빼기 2n 더하기 1이고 더하기 아랫변은 b의 y절표겠죠? 2n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 1차는 없어집니다. 얘는 없어집니다. 결국엔 정리가 된 꼴이 보시는 것처럼 4n 제곱 플러스 2네요. 이놈이 66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2를 빼서 4를 나누면은 n 제곱이 16이니까 자연수 n은 4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재밌을 뻔했다. 인수분해가 되는 바람에 재미가 반감되었다. 다음부터는 똑바로 내라. 그 다음 17번 하겠습니다. 두 명이 보시면 y는 2분의 x 빼기 k제곱.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꼴인데 x축으로만 k만큼 이동이 된 상태인 거죠. x축에 접하는 그런 녀석이고, 그거랑 y는 x가 서로 다른 수를 만납니다. 문제 상황은 얘와 똑같아요. 두 점 A, B의 생각이 CD다. CD의 길이가 6이다. 상수 K의 값을 구해라. 얘랑 문제 상황 똑같은데 문제는 쉬운 거지. 이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여기를 말하는 거죠. 요 길이. 요 길이가 여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요 길이를 한마디로 하면 뭐야? 요 길이를 얘기해봐. 요 길이의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아야 푸는 거야. 요 길이의 스토리가 뭐야? 성훈이 쪼개편하고 얘기를 해 알면, 응? 네가 안 도와줘 지금 반복이 이런 거야. 알면 말해 빨리. 이 길이가 뭐야? 아니 6이라는데 이는 무슨 일이야? 아 지금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서요 그림이 똑같으니까 그릴 필요가 없잖아. 그냥 일반적으로 포물선이랑 직선이 만나는 두 점에서 x축에 되는 수선의 발 길이의 길이가 뭐냐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요. 그걸 물어봤는데 내가 뭐 이거 빼기 이건 뭐냐 물어봤냐. 일반적인 얘기 하시라고요. 포물선과 직선의 두 교점 사이에, 두 교점에서 내린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사이에 거리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 교점 x 좌표의 차야. 근데 그거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야. 교점 x 좌표를 바꿔서 말해. 바꿔서 말하라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걸 했잖아. 아니 그런 생각 평소에 있어야지 이런 문제를 풀지. 그런 생각도 안 하면서 그냥 푸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뭐야? 안 들려. 안 들려. 크게 불러 말해. 두 시계? 공통된? 뭐 끝까지 말해. 아니 왜 적어놓은 걸 읽는 거야?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꺼내서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거 말했는데 뭐야? 뭐냐고? 다 씌우지는 거야. 곧 끝난다. 지워지기. 연립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차요. 연립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차가 6이라는 뜻입니다. 답을 봤어요. 근데 뭔 말인지 모르는 애가 또 있거든. 걔도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지 혼자 아는 얘기 하다 이러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설명해야 되겠죠.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는 상태라서. 근데 K가 음수라고 되긴 해. 근데 이 사이즈가 6까지 안 나올 것 같거든. 그래서 K가 양수가 쳐. 요즘에 K가 다 치고 이렇게 빈 다음에 원점 여기 있다고 칠게요. K가 양수니까. Y는 그려본단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문제 사람대로 하면은 여기가 C고 여기가 D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 6이다. 그런 얘기인 거잖아. 보통 요점 A를 어떻게 쓰냐? 알파 콤마라고 쓰잖아요. 알파 콤마 알파. 직선식에 대입하면. 요점 B는 뭐라고 쓰냐? 베타 콤마 베타. 근데 왜 이거를 하필 A, B도 아니고 알파 베타라고 쓸까? 근이니까 그런 거지. 근을 대표하는 게 이런 문자니까.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알파 콤마 빵이고 이거는 당연히 베타 콤마 빵이니까 얘는 베타 콤마 알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이 정도 개념은, 이 정도 그림은, 이 정도 위치 관계는 머릿속으로 좀 그리시라고요. 왜 이렇게 손 쓰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립해서 2로 뺐다 치죠. 그러면 x제곱 빼기 2kx 그리고 x가 맞잖아? 그러면 빼기로 묶으면 2k 플러스 1x일 거야. 그리고 상수항이 k 제곱이 되죠. 잠깐만. 2를 줬지. 그럼 2x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2를 써야 되니까 2를 빼는 거 되잖아. 2를 다 빼내자. 이렇게 합시다요. 여기 낫겠죠. 요 놈이 0이다. 의 두 실근이 저 세팅에서 알파 베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근각의수의 관계 및 곱셈 공식의 개념을 떠올려서 K에 대한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파 빼기 베타는 당연히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으로 구하는 거고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당연히 이거고요. 이 결과가 6의 제곱이다? 36이다? 그런 뜻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 계수를 보시면 요만큼이죠? 제곱을 할게요. 4의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에다가 알파 베타는 계수를 보세요. k 제곱이네요. 이놈이 더 정리할까요? k 제곱 사라지니까 2차 방정자 같은 1차 방정 나왔어. 당당하죠? 그러면은 왜 되노? 8k 플러스 강분가요. 이놈이 6의 제곱인 36과 같다. 요거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8분의 32 4로 나누면 이거나 8로 나누는구나. 2번. 그 다음에 아니라 중간에 똑바로 해라. 그 다음 21번 그림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2랑 f4가 0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fx를 안 쓰는 사람이 있을까? 안 쓰는 사람밖에 없어. 정차야. fx는 당연히 x 플러스 x 빼기 4입니다. 인수 정리에 의해서 fx 나왔고 그 y는 x 플러스 x 빼기 4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x 빼기 4 플러스 2. 근데 그거는 이제 식으로 따지면 그런 건데 이게 지금 그 어떤 변화를 일으켰느냐에 입각해서 이 식을 y는 fx와의 관계로 생각하자면 일단 마이너스 배가 됐잖아. 마이너스 됐다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래프 모양에서는 그래프가 뒤집혔다는 뜻이야. x축에 대해서 뒤집혔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플러스 2는 올라갔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러니까 뒤집은다고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되겠구만.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y는 fx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이 y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이 정도는 거기다가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이것의 그래프 꼭지점이 각각 a, b다. 그렇군요. a, b는 그림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그 이상하게 바뀐 것의 그래프가 만나는 조점이 c이고 그때 그 4점이 만드는 사각형을 구해라. 그런 문제네. 이거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프도 그려보고 식도 써보고 꼭지점의 좌표도 알아보고 연립도 해보셔야지. 야, 안 좋다. 지리우스하고 안 좋다. 시판이 너무 조그매. 안 좋아. 내 강의력이 빛나지 않아. 나의 예술적인 판서가 어필이 되지 않아. 아쉽다. 여기가 요렇고 방금 내가 말한 대로 설명을 하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한다. 그럼 당연히 음이었던 건 양으로 바뀌고 양이었던 건 음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1차적으로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2까지 했기 때문에 2칸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대충 그리면은 아이고 왜 휘어 써
아무튼 간에 뭔 말인지 알겠죠? 약간 올려요. 이 정도. 요 정도로 그려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그림 실력과 무관하게 요 CD에 Y 좌표는 같겠고 A, B에 X 좌표는 같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각형의 대각선은 직교한다는 생각 또한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으로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A, B의 Y 좌표와 CD의 X 좌표만 찾으면 되는 거야. 아무튼 찾을게요. 이제 fx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라고 했잖니? 그러면 x 절편의 평균이 대칭축이니까 요 두 개 평균은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라인은 x는 1이라는 라인이에요. 그러면은 점 B는 1,A를 주는 거지. 점 A는 1,1로 주는 거지. 마이너스 9네요. 그 다음에 점 B를 찾으려면은 이 문제에서 말하는 그 식을 만들어도 되는데 방금 내가 한 설명을 이해한 사람은 안 만들어도 돼. 얘의 9를 바꿔. 그럼 9가 되겠지? 1을 더해. 그럼 다시 11인 거죠. 1,1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대각선의 길이는 20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 다음에 CD의 길이를 알려면 두 개를 연립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식으로 바꾼다는 하지 마시고 그 식으로 바꾸기 전 상태로 해도 돼요.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2를 2의 교점을 잡고 싶은 거잖아. 그죠? 그럼 두 개 이 상태에서 그냥 이 두 개를 연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넘긴 다음에 1을 나누고 싶잖아요. fx는 1이다. 이런 뜻입니다. fx는 1이다와의 실근과 요 두 개의 실근이 같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럼 지금 여기 fx 있잖아. 얘는 1이다를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CD의 X좌표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개해서 해볼까? 인수분해가 될란 거 모르니까 x제곱 빼기 2x 빼기 9는 0 인수는 안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근형으로 줄게요. x는 1뿔마 루트 10 1뿔마 루트 10 사이의 간격이기 때문에 2루트 1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 길이는 2루트 10이고 요 길이는 20이고 이렇게요. 그래서 넓이는 20 루트 10 5번. 너무 재밌다. 역시 이차함수 재밌다. 그 다음 23번 정석 연습 문제도 있던 건데 아직 숙지가 안 됐나 봐. 지금 23번 두 명이 모르신다고 해서 정석 연습 문제에도 있던 건데 아직 숙지가 안 됐나 봐. 누가 못하는 소리가 자꾸 딴판에서 칠판 치는 소리가 분간이 안 돼. 아 여기 깨끗하게 지워지지도 않고 말이야. 칠판 제일 깨끗하게 지우는 사람은 손은 안 나나. 23번 그 절대값을 제거해가지고 풀 수는 없고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절대값 x제곱 빼기 2를 그리기가 편한 거지 절대값 x제곱 빼기 2 더하기 x까지 그리기가 그리기 불편하거든. 물론
K만 따로 있으면 그 부분을 처리하기는 편합니다만 아무튼 간에 본인의 선택에 따른 거긴 합니다만 그냥 내가 추천하는 것은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2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위치관계를 따져보는 게 좋다. 근데 아무튼 그 위치관계가 교점이 3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서로 다른 세식을 이기는 교점이 3개가 되도록 하는 k의 곱을 구하라고. 범위가 아니라는 소리네. 그러니까 교점이 3개가 되는 상황은 그냥 딱 특수한 상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수한 상황에 해당되는 k를 찾아서 곱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는 법에 대해서는 뭐 한 3번 말했나? 4번 말했나? 5번 말했나? 올 리가 없겠지? 요새 뭐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겠죠. 여기에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y절편이 k로 결정되지 않는 선을 긋는 짓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런 짓이요. 이렇게 실제로 한번 봐보고 이렇게 하다가 교점이 3개가 될 때가 어딜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럼 뭐 뻔히 보이지? 요럴 때랑 요럴 때 요 두 가지에 해당되는 k를 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 k 값은 너무 쉬워요. 루트 2,0을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구하는 것은 쉽진 않죠. 왜냐면 이 점의 좌표가 없고 네가 바로 못 찾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계산이 좀 필요하고 요거는 계산이 필요 없는 거죠. 암산으로 k 값을 구하면 된다. 그럼 일단 밑에 있는 직선에 대한 k 값을 암산으로 구할게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였으니까 그거를 k 눈으로 정리하면 x 플러스 y인 거지. k는 x 플러스 y인 거야. 얘 이 점의 x 플러스 y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k가 루트 2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때는 접한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이 그래프에 해당되는 식과 이 직선에 해당되는 식을 연립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다. 그렇게 찾으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놈은 원래 모양이 아니거든요. 원래 이 모양인데 절대값 때문에 이놈이 음의 값을 갖다 보니까 양의 값으로 바뀌려고 접힌 거니까요. 당연히 이 식은 그 최대값 안에 들어있는 식의 마이너스를 단 식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x고 플러스 2 수밖에 없어요. 아니 연립을 할 거면 뭐라고 할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그 생각이 필요하죠. 요거랑 요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였습니다. 요 두 개를 연립해서 판별식은 빵 쓰면 됩니다. 판별식까지 들어가기 귀찮으면 뭐 완전 제곱식이랑 똑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두 개를 연립을 해주면 요걸 넣는 게 좋겠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판별식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죠. 1인데 뭘 판별식 생각해? 다 이건 4분의 1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k는 4분의 9다. 두 값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4분의 9 루트 2 찾으면 되는 거지. 1번 아마 이 프린트의 너네 질문 처리를 다 감상하고 나시면은 이제 좀 할만한데 라는 착각이 드실 거예요. 24번 2명 모르시니까 하겠습니다. 이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gx 직선 두 점의 x좌표는 2번입니다. 얘를 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 이 말을 들은 순간 첫 번째 문장을 감상한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 빨리 말해.
무슨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이 드냐고. 올바른 생각이 안 들면 못한다니까. 어? 대충 묶어놓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응? 아니 고1 대신에 직결되는 내용이라니까 지금. 응? 고1 대신 방식 무대 못 가요. 그렇지. fx는 gx라는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2와 6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거기에서 더 진행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뭐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봐. 할 수 있는 얘기를 해봐. 그래서 뭐야? hx hx 이미 세팅돼 있네. 친절하다. hx의 정체가 뭐라고? hx 두 실근이 hx는 실근이 없어. hx는 0이 아니잖아. hx는 함수야. hx는 0까지 해야 방정식이지. 아니 근데 이 fx하고 gx 이거 그 차를 한 게 두 실근이 이어이고 hx도 실근이 이어이고 hx가 아니라 hx는 0이. 너가 지금 hx는 0이라 안 했잖아. hx를 했잖아. hx와 hx는 0은 완전히 다른 거야. hx는 함수인 거고 hx는 0까지 써야 방정식인 거잖아. 근데 너가 지금 함수가 두 실근을 한다 얘기했잖아. 맞아 틀렸어? 네? 내 말이 맞냐고. 그렇게 말했지. 네 발언은 맞은 거야. 틀린 거잖아. 방정식이 아니니까. 그럼 다시 말해보자. hx는 뭐라는 소리야? 그 방정식 아니 아니라고. hx는 0이 방정식이라니까. 무슨 얘기 듣는 거야 지금? 다시 말해. 괜히 발언해가지고 막 욕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구나 발언을. 아니 그렇게 욕먹고 해야지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식으로 뭐예요? 네, 내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ax-2x 왜 A죠? 문제를 잘 읽으세요. 마이너스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2 가로 닫고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6인 거잖아. 오케이? 여기까지 생각해야 돼. 여기까지 생각하면 암산이야 그냥. 자, 내 말 다 들었죠? hx는 마이너스의 x 빼기 2 x 빼기 6이야. 근데 그 hx라는 함수의 뭐에서의 최대값을 찾으래. x에다가 없고 그럼 당연히 꼭지점 가는 게 아니야. 근데 인수분해가 돼 있는 상태니까 2랑 6의 평균 태우면 될 거 아니야. 그럼 2랑 6의 평균은 4고 x 4를 집어넣으면 4 빼기 2랑 4 빼기 6이랑 마이너스 1까지 곱한 게 꼭지를 맞아야 되니까 4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p도 4고 q도 4니까 답은 8이야. 1번이야. 암산 문제라고. 알아들어? 못 알아들었지.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비밀리에 있어. 설명해야 돼. 일단 뭐 이 그림에 대한 설명까지 하지 않을게요. 그냥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고 당연히 여기까지는 이제 다 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는 다 안다고 보여져요. y는 fx와 y는 직선 y는 gx의 교점이 2와 6이다의 의미는 fx는 gx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2와 6이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것 같아. 여기까지는. 그쵸? 내가 하도 얘기했으니까 귀에 딱지가 안 줄 정도로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그 정도까지 심각한 애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hx는 어떻게 만든 거냐? 한번 넘겼잖아요 지금. fx, fx 했으니까 그럼 이 식을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얘가 hx 했으면 이거죠 이거. 다시 말해서 hx는 0의 두 근이 2랑 6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hx는 2차식 빼기 1차식이고 이 2차식의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의 2차항도 2차항 계수도 마이너스 1이고 이 식도 2차식이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놈을 0으로 만드는 두 수가 2와 6이란 말이지.
h는 0이고 h6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수 정리에 따라서 hx는 x 빼기 2와 x 빼기 6을 근으로 갔는데 그 두 개만 곱하면 x 빼기 2와 x 빼기 6을 인수로 갔는데 그 두 개를 곱하면 이미 2차고 2창의 개수까지 마이너스 1로 줄였으니까 hx가 구해졌다고요.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의 최대가 될 때 x값이랑 최대값을 구했으니까 당연히 얘 꼭지점 찾으면 끝나는 거지. 그리고 2와 6의 평균으로 꼭지점 대칭수를 찾으라는 얘기도 허구는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x가 4겠구나 라는 생각은 더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본인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만 오늘부터 알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맞는 거 아니에요? 2와 6의 평균이 4니까요. 4를 집어넣어서 4까지 찾았으니 PQ가 모두 4다. 꼭지점 좌표가 4,4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넘어가겠습니다. 똑바로 하세요. 그 다음에 28번 또 보면 x는 t, t는 0에서 3 사이 그거랑 두 이차함수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각각 PQ다. 당연히 P는 t, 2t제곱 더하기 1이고 Q는 t, 마이너스 t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1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AB는 그냥 주어져 있어요. 근데 AB가 뭐 특이한 점이긴 하죠. 두 포물선의 꼭지점인 거. 꼭지점 역할을 하는데 걔네들을 AB라고 했네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네. 그렇죠. 그럼 이 사각형은 뭐 특이한 사각형이냐? 이 사각형은 특이한 사각형이냐?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특이점이 있냐고? 있어요? 없다고? 있는데 특이점이 있어. 뭐야?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 특이점은 뭐야? 그 사각형이 모양이 이상해. 야, 이상한 건 특이점이 아니야. 이상하다는 걸 특이하다고 그건 이제 사람 성격만 할 때나 그런 거고, 사람 성격이 이상하면은 특이하다고 부정할 뿐인 거고. 수학 문제 풀 때 특이하다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이상한 거에 반대쪽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스페셜한 느낌인 거예요지. 위얼드가 아니라. 위얼드가 아니라 스페셜한 게 있다니까. 이 사각형은 어떤 점이 스페셜한 겁니까? 이 대각선이 y축과 평행하다는 게 특이점이에요. 당연히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요 두 개 합으로 구할 생각하셔야죠.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건 뭐 너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림을 다시 정확하게 그릴게요. 요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흉내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넓이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냐면 넓이는 2분의 1에 요게 이 삼각형이건 이 삼각형이건 밑변일 거 아니야. 그래서 2Q 이렇게 쓰고 두 개를 더할 때 이 두 개는 공통이거든. 그러면은 뭐 인수분 한다고 치고 괄호를 열어요. 그러면은 얘의 높이와 얘의 높이가 여기에 더해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전체 나오겠지. 그럼 이 높이를 H1이라고 하고 이 높이를 H2 해봐. H1 더하기 H2 이렇게 해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야? 분명 얘기할 게 있는 것 같은데 내 기억 속에 있어요. 이 장면이 데자뷰로. 이건 뭐야? 여기서 봐봐. 이 그림 봐봐. 이건 뭐야? 네 글자예요. 뭐야? 오늘 얘기한 건 아니고 언젠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저렇게 넓이를 구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고. 뭐야 저거? H1 더하기 H2.
이 간격인데요. 이게 뭐예요? 이거죠. 델타 x 계산합니다. 계산 2분의 1에 PQ는 P의 Y좌표에서 Q의 Y좌표를 빼주시면 돼요. P의 Y좌표가 2x제곱 2t제곱 플러스 1이고 Q의 Y좌표가 마이너스 t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그러면은 1은 날아가는 거네. 그럼 2t제곱에서 마이너스 t 빼기 3의 제곱만 빼는 걸로 하자. 그럼 2t제곱 플러스 t 빼기 3의 제곱 쓸게. 전개는 나중에 하고. 요게 PQ 길이고요. 그리고 델타 x니까 AB의 x 값의 차를 말하는 거예요. B의 x 좌표에서 A 뺏는다고. 그럼 3인 거죠. 3. 여기 있을까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인 거죠.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로는 대칭축이 먼저 안 보이니까 정리 좀 하시면 돼요. 이거 전개하면은 3t 제곱이죠? 마이너스 6t 플러스 9 이렇게. 그럼 바로 마이너스 2a분의 b 하시면 돼요. 이거 데꼬시 마시고 이거 왜 데꼬 오는데 마이너스 2a분의 b 하시면 돼요. 그래서 t는 1일 때다 라는 뜻입니다. 최소 값을 구하는 거니까 t에 1을 대입해서 산수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안에 게 6이잖아요. 그러면 날아가니까 답은 9. 그 다음에 아까 4번 빼고 3명 모르는 게 없었는데 두 번째로 3명 모르는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29번이네요. 29번도 초난도란 소리네요. 두 2차 함수 fx, ux는 그냥 있어. 둘 다 대칭축이 y축이야. 그래프도 그림도 그려있어요. 그림과 같이 4점 A, B, C, D가 있는데 A, B, C, D의 좌표의 상태에 어떤 관계성을 캐치를 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A가 돼 있으니까 뭐야? 모르네. 이렇게 하거나 가는 게 아니라 A, B의 x좌표는 A로 갔고 C, D의 x좌표는 그거에 부호만 바꾼 걸로 갔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나가셔야 한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FA가 곧 F-A인 거고 GA가 곧 G-A인 거죠. 물론 그거를 2차식에다가 집어넣어봐도 똑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다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같다는 것을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면 A 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아니 너무 친절하게 세팅까지 돼 있는데 이걸 왜 3명이나 모르는 거야? 문제가 있는데 이걸 3명이나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가로의 길이는 A 빼기 A니까 2A죠. 2A. 둘레니까 가로 세로의 합의 2배 아닙니까? 2배를 딱 열고 가로 세로의 합을 쓰면 되겠죠? 가로가 2A라는 건 너무 쉽고요. 세로는 뭐 어렵나? 너무 쉽지. 세로는 B가 위에 있고 A가 밑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게 GX거든요. GX에다가 A 집어넣은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5에서 FX에다가 A 집어넣은 A 제곱 빼기 7 빼고겠죠 당연히. 마이너스 2A 제곱에서 A 제곱 뺐으니까 마이너스 3A 제곱. 그리고 5에서 빼기 7을 뺐으니까 12. 이겁니다. 순서를 바꾸지도 마세요. 뭘 바꿉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시면 A가 3분의 1일 때가 나왔습니다. A의 3분의 1을 집어넣어서 답 쓰시면 되는 거죠. 아니네. A의 값 찾는 거네. 그럼 3분의 1이 답인 거야. 1번 암산도 풀었다. 그 다음 32번 2명이 모른다.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꼭점 a이고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영향하는 bc다. a, b, c가 된다. f3을 구해라. 가 점 a는 이차함수 그거의 꼭점이라고. 그래. 그럼 암산을 때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고 fx의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인 거 찾았어요. 그리고 넓이가 10이라고. 네. y는 fx의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이 점이 x축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요즘에 이게 이제 a인데 요 점이 아래에 있으니까 x가 만나려면은 당연히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불러기해야 하겠죠. 그래서 두 x 절편을 bc를 했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만든 이등변 삼각형일 수밖에 없죠.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가 10이다. 그런 얘기니까 높이가 6이라는 얘기니까 이 간격은 4란 얘기인데 마이너스의 대칭이니까 이 10 빼고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인 거고 여기는 1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x절편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fx를 꼭지점으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요 두 개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인수분해 된 상태로. 최고차항의 개수를 정하기 위해서 얘를 쓰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4가 나오잖아. 마이너스 4를 4에다가 뭘 곱해야 마이너스 6이 나오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2분의 3? 이렇게 fx를 구하는 게 베스트예요. 이 멋대로 구하지 마세요. 저기에다가 3을 대입하자. 아니, 1시간도 안 지났어. 나는 빨리빨리 하고 있어. 여러분이 그래도 이제 이해도 할 수 있게끔 나 혼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고 40번까지니까요. 끝나가죠? 35번 하겠어요. 요것도 3명이 모른다네. 3명이 모르는 세 번째 문제. 과연 어떨까? 근데 이 문제는 초고난도 문제가 맞아요. 요거를 뭐 학평이라든지 내신이라든지 내면은 많이 틀립니다. 이 동네는 아니고 이 동네는 대부분 맞고. 그래서 이 동네에서 변별력을 좀 주려면 얘보다 좀 한 5배쯤 더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아무튼 일반적인 비학분지에서 이 문제를 내면은 정답률이 5% 정도 나온다. 그냥 1등급 가르는 문제인 거죠. 왜 그런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그 전국의 학생들이 개념이 없다. 그런 뜻인 거죠. 아니 무슨 y는 x제곱인데 뭐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렇게 식은 심플하게 주는 법이에요. 요거의 그래프랑 그 직선에 k가 섞여 있어가지고 a를 알 필요 없는 거지. 그 ab와 ab에서 a 세 마리 cd가 여기까지 읽었더니 무슨 생각이 들어?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질문은 상당히 일관성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읽었더니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나서 가져야 할 생각이 뭐야? 식 2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4 네. 나머지 몇 번을 보는 거니? 34번 45번! 아 35번의 첫 번째 문장 읽어보세요. 두 실근이 CD의 X좌표다. 근데 K 때문에 모르니까 알파 베타로 잡는 게 불가피하니까 C는 알파 콤마 0, D는 베타 콤마 0, A는 알파 콤마 K, 알파 콤마 알파 제곱보다는 알파 콤마 그러니까 1차식보다는 2차식보다는 1차식 유리하기 때문에 A는 알파 콤마 알파 플러스 K, B는 베타 콤마 베타 플러스 K. 이렇게 바로 세팅하셔야 돼요. 바로. 그 세팅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야. 근데 이게 방정식과 이 그래프의 위치 관계 간의 유일한 개념이거든. 방정식의 실근과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 간의 유일한 개념이야. 그 유일한 개념을 왜 맨날 안 쓰는 걸까? 신기하지 않니? 그게 너라는 게 삼각형 AOC의 넓이. 아니 A 좌표가 지금 세팅이 됐잖아. 당연히 삼각형 AOC의 넓이는 A의 좌표끼리 곱이에요. 그거의 2분의 1배겠죠? BOC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한 두 삼각형의 넓이의 차가 20이다를 만족하는 양수 K를 구해라. 그치? 그러니까 지금 A, B, C, D 세팅에 K는 당연히 들어있었고 알파 베타가 섞였는데 알파 베타를 안 두는 게 불가피해서 알파 베타가 섞였는데 방정식 하나 주고 K를 찾으라고 한다는 말은 알파 베타가 K에 대해 변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두 개를 연립하면은 K를 포함하고 이치마시 만들어지는데 그놈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근근교수 관계를 따르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가 K에 대한 식으로 편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S1 빼기 S2의 초기 상태는 알파 베타를 갖고 있지만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가 K에 관한 식이라는 걸 적용시켜주면 결국 그 식은 K밖에 안 나게 돼 있어. K에 대한 이치마시를 보고 그걸 풀어주면은 K가 나와서 양수를 고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그렇게 된다고 문제 풀이냐? 우리 중2밖에 안 돼 어린이들인데 왜 이렇게 세게 말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1 고난도 문제를 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고1로 생각이 돼가지고 고1들한테 얘기하듯이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내일 모레 시험 봐야 되는 고1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꾸 말을 세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모르셔도 돼요. 차차 하면 되죠. 연립 K 때문에 뭐 근해 공식 못 쓴단 말이죠. 이렇게 잡는 순간 요점 A가 알파 콤마 알파 플러스 K가 되고 요점 B가 베타 콤마 베타 플러스 K가 되는 거야. 근데 뭐 그래프의 상태를 보니 여기가 Y축이었기 때문에 알파는 양수고 베타는 음수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넓이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양수 음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다음 여기서 수선을 내렸고 요런 직각삼각형이랑 요런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 요 그림에다가 그냥 밑변 높이를 표시해봐요. 요 길이는 알파인 거고 요 길이는 K 플러스 알파 플러스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베타가 아니라는 거죠. 마이너스 베타라서 되겠죠. 베타가 음수라서요. 요 길이는 위에 있으니까 양수가 맞습니다. K 플러스 베타라고 써봅시다. 그럼 이제 넓이가 뻔히 보이죠. S1 빼기 S2로 바로 들어갈게요.
S1은 2분의 둘 다 2분의니까 2분의 묶을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는 밑변 높이들만 써서 빼시면 되겠지. S1의 밑변 높이는 얘라고요. 그냥 뭐 정리 안 하셔도 돼요. 빼기라서 더하기가 되는 거야. 왜? 뭐 자고 있나? 청결되고 있니? 아들 안 나갔어. 베타에 K 플러스 베타. 이렇게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럼 뭐 K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정리해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여기서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합시다. 2분의 K에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언제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 이제 합시다. 근각의 수의 관계를 적용시킵시다.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지요? 1이라고요. K고. 얘 1이라고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K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K가 2K네. 더 정리할게요. 3K 플러스 1이네요. 2차도 아니네요. 시시하네요. 이놈이 20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3K가 39가 되니까 K는 13이다. 양수란 말은 왜 있는 거야? 그 그림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양수가 아니면 교점이 두 개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 성립을 위해서 양수란 말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가 초고난이도예요. 2차 함수 그래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하나 꼽으면 이거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 하나 꼽으라 그러면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학생들한테, 여러분과 같은 나이 학생들한테, 선행을 경험한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미적분 정도까지 하고 있는 애 말고 한 공수2 정도까지 하고 있는 애들한테 손조사를 한다. 네가 공수원 2차 함수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 문제 꼽을 거예요. 얼마나 개념이 약하다는 뜻입니까? 근각의 수의 관계라는 개념. 그래프 위치 관계와 방정식의 개념. 다 기본 개념만 쓴 거잖아. 근데 왜 이게 어렵다는 거야? 그만큼 개념이 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약한 개념을 어떻게 강하게 하는데요? 개념서 읽으면 되나요? 아니요. 이런 문제를 계속 풀어야죠. 개념서 읽는다고 1도 나아지지 않아요. 거기엔 이름이 없거든요. (38번) 도명. 요거는 소수용으로 많이 나온다고 강조했는데 여전히 두 명이 숙지가 안 되셨다. fx의 대칭축이 a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도 안 되고 a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근데 a가 양수란 말은 있네. 아무튼간에 a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0에서 2 사이도 결정이 안 되는 거죠. 0에서 2 사이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최소를 만드는 x가 달라지는 바람에 최소값이 10이다라는 조건을 어디다 적용시킬지 모른다라는 판단을 하시고 당연히 분류해서 보시면 되는 거야. 대칭축은 a이고 경계는 0이니까 a와 0, a와 2 간의 크기 관계에 따라서 분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에서 2 사이일 때, a가 2보다 클 때로 하시는 건데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하시고 0에서 2 사이와 2보다 크다로만 나눠서 두 번 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0에서 2 사이 같은 경우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처리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또 나누셔야 돼요. 0에서 2 사이를 0에서 1 사이와 1에서 2사이 나누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냐? 이렇게 됐냐에 따라 최대를 다른 값이 만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어차피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최소값은 여기라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 2 사이와 2보다 크다 두 개만 풀면 되겠다 하고 판단을 하고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A가 양수를 했으니까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합시다. 이차 함수 그래프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주시고 X는 A 써주시고 A가 0에서 2 사이니까 그 따져봐야 할 범위도 0에서 2 사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A의 왼쪽에 0이 있는 거고요. A의 오른쪽에 2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어차피 최소값을 찾는 거라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요 한 가지 케이스만 따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x에 a를 집어넣은 최소값인 건데 그게 10이다고 풀면 되는 거야. 그럼 x에 a를 넣으시면은 a 제곱 나오네요. a 제곱이 10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a가 루트 10이 나오는데 요 범위 없잖아요. 답이 아닌 거죠. 두 번째 a가 2 이상이다. 그러면 대칭축이 a고 이것보다 왼쪽에 2가 있다는 뜻이니까 0에서 2 사이라는 구간 전체를 이것보다 왼쪽에 잡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최소를 만드는 x값이 2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식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4 빼기 4a 더하기 2a 제곱이네. 4 빼기 4a 더하기 2a 제곱이니까 네임 쳤을게요. a에 대해서 2a 제곱 빼기 4a 더하기 4가 쓰면 되겠죠. 이놈이 문제에서 주어진 최소값인 시가 같다 이런 얘기고 떼고 온 다음에 1 나누시면 a 제곱 빼기 2a 빼기 3은 0이고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a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다. 근데 요 범위를 만족해야 하니까 얘가 유일한 값인 거죠. 나쁜 게 아니네요. fx의 최대값을 구해라. 0에서 2 사이에서 정의된 것은 여기까지 적용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실이니까 이 상태에서 최대값을 구해라는 의미는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는 0 대입해라 그런 얘기인 거고. 그럼 fx에다가 10을 fx에다가 x 0 대입하면은 2a 제곱 나오잖아요. 2a 제곱을 답으로 쓰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a가 3이었으니까 2 곱하기 3에 제곱해라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1, 8이다. 잘 구해놓고 상서 받음이 틀리면은 누구 손해야? 이 손해지. 뒤에 누르면은 한 명씩이라서 여기 프린트 말고 연습 문제에서도 모른다고 한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연습 문제를 좀 볼까요? 프린트는 이제 적으시고 지금 내가 문제를 몇 개쯤 풀었냐? 15개쯤 푼 것 같은데요. 15개쯤 풀어드리면서 뭔가 느낌 바가 만들 거야. 그래서 이제 CP 문제를 오늘 뭐 질문할 시간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CP인 게 있는 사람들은 그럼 아마 풀릴 거예요. 아닌 사람 풀릴 거예요. 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 얘기를 잘 들었으니까 여기 뭐 학생들이 수업 태도는 좋기 때문에 내 얘기는 잘 듣긴 해요. 듣고 끝날 뿐이라서 문제지. 아무튼 잘 듣긴 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정리까지 좀 하고 다시 재도전을 해보시면은 많이 풀릴 겁니다. 그래도 모르겠는 거를 언젠가 가져와서 보시고요. 연습 문제도 숙제로 나갔는데 거기서도 2명이 모르는 문제 하나 있거든. 그 동현이는 뭐 16번을 보냈던데 16번은 숙제가 아니야. 그래서 16번 진짜 많네. 어디까지 갔었지? 내가 어디까지 풀었지? 11달 13번까지 풀었어? 그럼 11달 13번까지 숙제로 나왔을 텐데. 야, 2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
해당되는 것 중에 두 명이 묻는 거 한 문제 있거든. 요거 풀고 딱 시면 되겠다. 11-5번 11-5번이 두 명이 묻는 두 포물선과 직선 x는 k의 교점을 각각 PQ라고 할 때 선분 PQ의 길이를 최소가 되게 하는 상수 K로 구해라. 이 문제는 이 공통수학 11단원에 있는 문제라서 아마 한 포물선이 다른 포물선보다 무조건 위에 있는 상태일 거예요. 이런 식일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최고차항이 4인 거랑 최고차항이 1인 게 있는데 최고차항이 1인 걸 이 정도로 그리면은 최고차항이 4인 거는 좀 더 뾰족하게 그려야 될 거 아니야? 뾰족하게 이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돼 있을걸요. 그래서 어디를 긋더라도 얘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거에서 이거 뺀 게 PQ의 길이다 될 건데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미적분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을 때랑 여기서 그을 때 다르잖아 위치 관계가. 그렇게 풀어볼게요. 이렇게 된다 치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태거든요. 위치 관계가. 뭐 이렇게 한 놈이 나머지 한 놈보다 항상 위에 있는 경우는 특이한 상황인 거야. 요게 일반적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식 세팅을 할 때는 뭐가 더 큰지 모르는 상태라 절대값이 필요해 항상. 그렇게 하겠다고. 아이씨 더러워. 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얘기 할게요. 미적분에서 나왔다고 치고 4차 함수의 그래프가 fx고 3차 함수의 그래프가 gx가 돼 칩시다. 그러면 가다 보면 맞나요? 이렇게 그거 칩시다. 그러면 x는 k가 어떻게 세팅되느냐에 따라 이거냐 이거냐에 따라서 P가 Q보다 위에 있을 때도 있고 아래 있을 수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때는 여기가 P고 여기가 Q고요. 이때는 여기가 P고 여기가 Q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두 그래프와 X는 K의 교점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절대값 FK 빼기? 아니 P를 왜 절대값 안에 넣어? P 나오고 싶어? G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값을 그냥 생각을 하셔야 돼. 맨날 이 그림을 그리고 다니시면 안 돼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그냥 각각의 K를 집어넣어서 뺀 거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걸로 선분 PQ의 길이를 나타내시면 돼요. 이제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런 기본 개념, 이건 이제 책이 없기 때문에 기본 개념이라기보다 실전 개념입니다. 이런 실전 개념에 입각해서 PQ의 길이는 절대값 한 놈의 함수값에서 나머지의 함수값을 뺀 거다 그런 얘기인 거죠. K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x는 K니까 그러면 뭐에 되노? 3K 제곱 빼기 6K 7 빼기 2를 해야 되는 거지. 5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인 것도 있고 음인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야 문제가 재밌는데 이 문제는 재미가 없어. 근데 아무튼 간에 절대값을 붙이고 나서 요 안에 들어있는 놈이 항상 양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없애는 거지. 이 두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위치 관계를 보겠다. 그렇게 달라지시면 안 됩니다. 뺀 식의 상태를 보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런데요, 이 2차식의 판별식이 9 빼기 15라서 음수죠. 2차식의 판별식이 음수란 말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는 항상 양의 값을 갖는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딩 때는 3k 제곱 빼기 6k 더하기 3까지만 완전 제곱식이고 거기다가 양수가 추가됐으니까 이게 양이다 라고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은 고딩이니까
판별식은 나시고요. 판별식이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축과 임시관계가 이러하다 보니 저 2차식의 값은 k에 상관없이 항상 양수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서 얘네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판단의 순서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각각의 그래프를 그리고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라는 게 납득이 되는 거니까. 끝났어. 요 2차 함수의 최소가 되게 하는 k를 찾는 거야. 마이너스 2의 분에 비해서 k는 1. 이 정답. 쉽게요. 과제 질문 처리는 다 한 거예요.